예, 소개받은 서울대 강대중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가 잘 공유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 맡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18년도에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 연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신일 전 서울대 교수님하고 저하고 교육학회 학회장 하시는 김성열 교수님, 그리고 교육법학회 회장 하셨던 군산대학교의 노기호 교수님, 그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교육법 전공 하시는 황준성 박사님, 이렇게 해서 이 연구를 2018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기초로 해서 실제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 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리고 그 설계 과정에서 좀 고민했던 것 중심으로 해서 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얘기된 거는 아주 오래됐지만 최근에 이렇게까지 법안의 쟁점화까지 된 거는 2012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 발주한 게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보수 정권과 진보 교육감 간의 어떤 정책 갈등이 막 시작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이를 때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보수 정권과 진보 교육감 사이의 대립들을 국민들이 많이 받고, 또 정책을 두고 갈등도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정책연구 과제 이제 공청회 때 하신 인사 말씀을 제가 나중에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교육정책을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가 뭐 중요한 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근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진짜 가능한 건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일관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회정치적 행위가 허용될 건가? 이런 질문들을 좀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어떤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교육위원회, 국가미래교육위원회가 공약됐지만 당선 이후에 이제 이행되지 않았고요.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도 2012년 선거에서도 공약했고, 2017년 선거에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가장 큰 어떤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가교육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적으로 큰 주목받고 또 아마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게 제 생각에 두 가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대학 입학제도고 또 하나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입니다. 이게 뭐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대입제도의 일부 손질을 했는데, 그동안하고 조금 다른 경향이 분명해진 게 이제 시험 점수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이번에 좀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저항들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고등학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법정까지 가는, 이런 다툼이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부와 정권을 초월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추진된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진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기되는 맥락과 관련해서 이제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세 분께서 쟁점과 과제라는 어떤 이슈 페이퍼를 통해서 정리해 두신 게 있습니다. 이 정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얘기되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제기 맥락은 다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제기되는 거는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게 정치 권력의 어떤 힘이 점점 세지고, 그 정치 권력이 교육 관료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관료들이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뭔가 좀 관료 중심의 정치 논리에 따라가지고 정책이 이렇게 뒤집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나니 이게 피곤하고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법안들도 여러 개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요. 또, 관련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들이나 법안들의, 다수들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독립되어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을 독립기구로 이양하자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지금 헌법 체계 안에서는 논란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대통령이 어쨌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국민들은 선거로 심판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정권과 대통령에서 독립되게 되면 누가 어떻게 민주적인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근본 물음이 가능해서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동의하시는 거겠지만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 초당적이고 초정권적이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없다면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제기 맥락을 어떤 교육감과 보수정권 간의 갈등 이것보다도 조금 더 큰 우리 사회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서 뭐한 6가지 정도로 이런 패러다임 변화들을 배경으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교육에 대한 변화 또 교육 정책에 대한 변화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이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가. 지금 5.3일 교육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종합적인 교육개혁 아니었는데요.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 그것들이 구체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교육부, 교육청, 이 정책 집행, 수립과 집행이 과연 다음 세대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시민 통제를 어떻게 할 건가 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사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과 집행이 시도교육감 그 선거 이후에 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민 통제라는 것과 과연 동의어인가? 또 세 번째로 정치 권력의 입김에 교육부가 쉽게 흔들리는데 이런 교육부 체제를 미래의 정치 권력이 제대로 고쳐서 잘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정치 지형에서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또 학교교육 시대에서 평생학습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체제가 200년쯤 전에 이제 완성돼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는데 평생학습 시대의 학교교육 체제만 이제 머물 수가 없을 텐데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교육계가 주도할 수 있을까? 또 미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세대들은 40대가 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가 거의 쓸모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교육체제로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가 불가능하다. 이게 가령 사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좀 고려할 것들이 맥락적으로 한 3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할을 어떻게 분명하게 규정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교육부와의 중복 문제가 금방 막 제기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가 확산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중앙집권을 왜 강화하느냐 이런 비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좀 고민한 게 이게 교육부를 포함하되 교육부를 넘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 전략, 그거를 논의하는 어떤 기구로 또 그게 이제 단기적인 것은 아니고 뭔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재구조화를 하는데
법과 정책 수준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역할을 좀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개혁 규제가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가 되면 이제 정치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교육개혁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문제가 다 여러 가지로 여러 층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또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다가 부결된 바 있지만 헌법 개정이 여전히 한국 사회 국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1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될지 아니면 뭐 다음번 국회로 또 넘어갈지 모르지만 소위 87년 헌법 체제가 한국 사회를 이제 계속 유지시키는 근본 법제 헌법 체제가 이제 그 시한을 다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헌법 구조를 새로 할 때 국가 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도 논의의 장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권력 구조 자체를 다 새로 판을 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해온 정권과 정파를 초월한 어떤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서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연구에서는 지금 헌법의 어떤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헌법기구화하는 방법을 5가지 정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거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장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정부 전체 조직을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있고, 이제 정부 대통령과 이렇게 연결된 끈이 없는 이런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헌법 개정을 전제했을 때의 위상이고요. 실제로 헌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독립된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소속이면서 행정부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구, 이걸 설계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그때 제안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적인 위상을 부여할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중앙행정기관은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3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른 기관이 감사원이고 정부 조직법에 따른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특별법적인 속성 가진 독립법안 가지고 하는 건데 나머지 위원회들과 달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규칙 제정권이 있고 또 법률 제정과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의안을 제출하는 이런 형태로 조직의 위상을 제안했습니다. 독립된 법률대로 되면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소관하는 정부 각 부처에는 속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계하는데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오늘 논의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같이 말씀드리고 저희 법안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의 민주적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는 15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그 중에 5명을 좀 상근하는 상임위원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위원회 추천권은 국회와 대통령만 갖도록 했습니다. 다른 법안들을 많이 보면 이제 뭐 어떤 조직의 대표,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어떤 그 추천을 받은 사람, 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추천받는 과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보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논의만 했던 사항은 국회가 선출을 하도록 하고 그 선출할 때 기준을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도록 한다 그러면 어떤 당파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람들이
그 교육위원이 되는 것들은 막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지 뭐 이게 법률로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진 안에서 논의도 결국 민주적 대표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게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위원회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어떤 설치 요구 배경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 요구의 한 큰 흐름 중에 하나가 교육정책 결정을 교육관료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교육계 내부의 어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사회적 대표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자격 요건 중에 하나로 교육, 언론, 노동, 경제, 문화 또는 그 밖에 뭐 단체나 기관 대표자, 임직원 뭐 이런 곳에서 15년 이상 있었던 분도 위원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그 교육과 관련된 전문 자격 요건들도 저희 제출한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혹은 뭐 당파성을 어떻게 조정해내려고 하는 거가 분명한 것 같아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준해가지고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통신위원회랑 다르게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도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구성과 관련된 쟁점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소관 사무를 명료하게 규정하고 또 그 결정 내용의 집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건가입니다. 2018년도 연구에서는 기본 성격을 심의 의결을 중심으로 한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집행 기능은 일체 갖지 않도록 했고요. 이 위원회에서 계획하는 것은 국가교육 기본계획만을 유일한 것으로 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핵심 기능으로 했습니다. 또 법에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나 상급학교 입학제도 학제 중요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할 때마다 뭘 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 또 정부 부처, 또 시도교육청들이 요청하는 사항, 또 다른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사항을 이제 그 3항에 심의 의결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보고 이후에 이제 중앙과 지방 행정의 장들과 시도교육감들에게 통보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했습니다. 국가교육 기본계획도 그 계획에 담겨야 되는 내용을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하고요. 8번째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7가지 사항들이 국가교육 기본계획에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만 2년 단위로 이행 상황 점검하고 필요하면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년의 큰 틀 안에서 2년 주기로 계획의 내용을 좀 변경해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수립은 이제 위원회 출범일로부터 2년 내에 하도록 했고요. 보완 계획을 2년마다 이제 넣도록 했고, 이거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중앙행정부처나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게 국가교육회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은 이 기본계획이 유일하고, 다른 정책들은, 교육부 등 소관부처에서 직접 수립하고,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거나, 심의의결 해달라고, 자문해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관여하는 거로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자료들 보면 유초중등위원회나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이렇게 3가지 정도 위원회들이 많이 지시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게 교육부와 업무 중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런 위원회 말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전문위원실이 그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좀 보조하는 기구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에는 국가교육 기본계획이나 수립하고 심의하고 뭐 이행사항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팀에서 제안한 거는 네 가지 전문위원실 안에 이게 팀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하나는 법제도 개선팀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과 관련한 공공성 재정팀, 세 번째는 교직과 자격, 교육과 관련된 자격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교사 자격 외에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안에서 좀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 그 다음에 유엔이 갖고 있는 그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거가 큰 화두인데요. 저희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면 지속가능 교육이라는 게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봐서 네 번째 팀으로 지속가능 교육팀을 넣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을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 일종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좀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 어떤 운영을 위한 조직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무지원처하고 이제 위원회들이 쭉 있는데요. 그 개별 법안에 이제 저희 연구보고서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법안 포함해서 대통령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이 조직과 관련된 각 부서들의 업무들도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제안까지 다 이제 연구해서 2018년에 국가교육회의에 제출을 했고요. 그 제출안 기초해가지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협의해가지고 20대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법을 냈었고, 그리고 논의 한번 하고 이제 중단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국회 구성된 이후에 유기용 의원께서 이제 교육위원장이신데, 법률을 대표 발의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들도 세 건인가 더, 네 건 정도 더 이제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겨날 때 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해가지고 생겨난 기관이기 때문에 좀 법률 만드는데, 까지 어쨌든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